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3월 27일에서 추천 물건 강의 시간인데, 오늘 이번에 고른 것이 전부 다 한 31개고, 그 중에서 2개는 공매 물건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경남 고성에 농지만 매가지고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 없고 건물 매각 죄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고 그 외의 땅은 전과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낙찰받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고성의 바닷가에 조선소 같은 공장에서 이 사택으로 쓰던 건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장이 지금 취업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은 빼놓고 그 옆에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최두미라는 분이 한 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조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게끔 되면 지목이 전, 답, 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지, 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대지 이거를 빼놓고 난 나머지는 전부 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감정 가격이 지금 3억 6백이었다가 7,300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사택으로 쓰고 있던 집이고 마당이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공장이 지금을 취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쓰고 있던 이런 사택의 거주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쓸모없게 된 땅인데, 제가 보기에는 2차선 대로변 옆에 붙어 있고, 물론 앞에 조선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조망권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바닷가와 상당히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걸로는 이 가치가 없고, 우선은 우리가 이 전답이기 때문에 농지 연금용으로는 우리가 하게끔 되면 현재에 있는 감정가를 가지고 감정을 해서 농지 연금을 주게끔 되니까 감정가 정도는 우리가 연금으로 매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연금용으로 쓰려고 사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차후에 그 배를 만드는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된다고 하게끔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다가 다시 매도를 할 수 있고, 2차선 대로변 옆에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바다에 조망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가격이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욕심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용으로 쓰겠다, 농업인을 만들어서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끔 되면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땅이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낙찰 받을 땅인데, 여기 이제 집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여기 뺑 들어서는 전부 다 전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731-2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에 공장으로 쓰고 있던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현황이 뭐에 주차장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공장이 주차장으로 돼 있죠. 이 때문에 이거를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이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갈아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각서를 쓰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를 낙찰을 받게끔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를 농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닷가에 있는 길 옆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로 농지연금으로 쓰지만은 그것이 그 앞에 있는 그 배를 만드는 공장에 다시 가동이 된다고 한다든지 그 공장을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그 공장 자리를 없애버리고 택지로 만든다고 했을 때도 좋아질 수 있는 땅입니다. 거기 있는 집 상태도 상당히 뭉치어 보면은 이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 창고가 하나 있고 앞에 있는 창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집이 있잖아요. 여기 창고가 있고 아까 그 있는 게 집이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게 저긴가 저도 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이런 면들 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보게끔 되면은 지금 또 여기 있는 것이 자갈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농지 취급을 할 때 이거를 원상복구시켜서 농사를 짓겠다는 각서만 써서 농지증을 받으면 되는 걸로 봅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의미아가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약 3분의 1 지분으로 나와 있는데 200평이죠. 200평. 200평인데 지금 6,400에 시작해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지면 4,500까지 떨어졌죠. 얼른 보게끔 되면은 지금 현 시대로 보게끔 되면은 평당 약 20여만 원꼴로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옆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50여만 원 정도는 가는 땅이라고 보시면 맞는데 이 땅이 인출입 도로가 좁습니다. 보면 자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지분이 2227분에 600불이죠. 여기가 약 3분의 1 정도가 지분으로 나왔고 땅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했나? 길게끔 돼 있죠. 여기 보면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를 600평 정도쯤 되니까 한 사람당 200평 정도로 가지고 집을 지으면 맞는데 이것은 분할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좀 불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할을 하지 말고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만나가지고 집을 세 채를 각자 자리를 집어넣고 그냥 땅을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으면서 구분 소유로 해서 가지고 소유하면서 같이 팔아도 되기 때문에 이건 그런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이 비안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폭우에서 약 2.75km 떨어졌다는 얘기는 바닷가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을 때는 기본이 한 50만 원에서부터 제가 읽기는 100만 원 사이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 얘기는 질러서 받게끔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조금 아까 보면 약 20만 원 꼴인데 우리가 조금 높게 쓴다고 하더라도 25만 원, 26, 7만 원 정도 사이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게끔 되면은 정리하고 얘기 다 해갖고 한 50만 원이나 40만 7, 8만 원 선에서 팔고 나오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질르지는 말자고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물건입니다. 음성군 간곡면 필지가 세 필지가 3분의 1 지분으로 나왔는데 한 필지는 임야고 두 필지는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데 세 필지 전부 다가 현황을 보면은 복숭아 과수원으로 돼 있는데 그 복숭아 과수원으로 돼 있는 그 두 필지가 어떻게 해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끔 되면 땅이 지금 몇 평이죠? 897. 897. 890평이죠? 890평인데 지금 얼마죠? 1억 7천 1억 2천. 그 평당 얼마 꼴이죠? 15만 원. 자, 생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감정평가사가 만드는 것인데, 요게 한 필지가 요게 뭐예요? 대지고, 요게 대지고, 요게 한 필지가 요게 대지고, 여기가 임야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전부 다가, 여기 집이 한 채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뭘로 쓰고 있냐면은, 과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집 빼놓고 과수원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 큰 땅이 전부 다 대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은 택지 조성공사라고 해갖고 일반 임야나 전을 택지로 공사를 해서 형질 변경해서 만들게끔 되면은 준공이 나면 대지로 바꿔줬었던 것은 벌써 그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농지나 상림을 전용을 받게끔 되면은 건물을 짓고 나야지 대지로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건물을 짓지 않고 현황이 복숭아 과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 두 필지가 지금 대지로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땅으로 보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3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아서 뭐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할 것도 없이 이쪽에 있는 그 대지를 돌변에 있는 걸로 해서 우리 낙찰을 받은 것만큼 좀 분할을 해서 저를 주십시오. 그 현물 분할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가격 자체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목이 대지죠. 네. 지목이 대지인데 여기다가 낙찰을 받아서 집을 짓는다고 하죠.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농지법상에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낙찰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은 현황을 만들어 놓고 집을 짓게끔 되면 그대로 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만약 이 경우에 이거를 나무를 없애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 그럽니다. 농지법에서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농지법 적용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한 가지 질문해도 되나요? 예. 그 그림에서 보면 지금 그 대지 위에 현황상 도로가 있거든요. 네. 그 주택이 있고 네. 그러면 저거를 갖다 낙찰을 받게 되면 현황상 도로를 갖다 인정을 갖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여기에 있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주인이 다 주인이다 보니까 이 현황도로라고 따지지 말고 이쪽에 몇 평, 몇 평 하고 적당하게 당신이 진입도로를 낼 거는 어디를 내고 나한테 불을 넘겨주는 어떻게 넘기자고
합의를 봐서 분할해야죠. 땅이 잘릴 것 같은데 지금 현황상 도로를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꼭 보면 지금 그 800평을 한 필지로 다 받아야 될지 않고 쪼개서 받아도 되잖아요. 위에 물건을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고양시가 봅니다. 여기에 보게끔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전부 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짜리가 5억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 대금에서 이 사람들이 다 받아가지 못하면은 낙찰자에 대가 대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입찰 보증금이 전부 다 얼마냐 하고 봤더니 전부 다 지금 얼마죠? 3억 6천이죠. 근데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죠? 5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억 5천에 들어간다고 낙찰을 받을 때에 지금 입찰 보증금은 배당으로 다 나가죠. 배당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입찰 보증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종택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전입을 했죠. 2016년도에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 일정을 안 받았다 나중에 받았죠.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확정 일정을 늦기 때문에 배당을 했어도 우선 우선 배당하는 걸 빼놓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다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끔 되면 2,700만 원이라는 건 배당해서 가능하지만은 2,300만 원이 미배당된 것은 우리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돈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2,300만 원 정도는 물어줘야지 여기를 전부 다 명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대화역에서 약 670m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전철역까지 가는 데는 조금 먼 상태입니다. 그렇게 바로 그 역세권이다 이렇게 바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곳에 있는데 그래도 대화역 있는 근처라는 거와 집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를 넘준다고 할 때는 세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부동산입니다. 조금 그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는 보증금 한 3분의 1을 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좀 보태 쓰신다 그러면 제일 좋은 물건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용인에 명지대 캠퍼스가 있는데 용인 명지대 캠퍼스 정문에서 우측으로 한 200m 먼 곳에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필지가 경매로 나온 건데 두 필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토지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가서 보고 왔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감정평가서는 이렇게 빨간 색깔처럼 게 전부 다를 평가를 했는데 제가 경매로 지분을 넣고 물건을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치겠죠, 이렇게. 요거 한 필지와 요거 한 필지만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나머지는 토지,
도로 지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여기도 지금 땅이 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땅이 여러분 이리로 들어갈 때 이리로 진입도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진입도로로 해야 되는 이 땅은 경매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낙찰을 받아서 내게 되지만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필지하고 요 필지와 요 필지 두 필지만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위에 있는 필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고 바닥 공구리까지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는 요 밑에 입구에 있는 땅은 제가 가봤을 때 컨테이너 같은 것이 있고 여기 그냥 사무실로 썼던 것 같고 맨 입구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언덕에서 묵다 보니까 밑에 주차장을 들어가는 걸 만들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걸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입구는 맨 밑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착공계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공사를 하나도 안 했는 데는 착공계를 냈어도 취하를 지켜달라면 취하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위에 거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바닥 공구리까지 친 것은 허가권을 어떻게 한다? 넘겨와야지 됩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보시게끔 되면은, 이게 명지대 캠퍼스고, 여기가 그 앞에 있는 여기 있고, 여기가 이 명지대에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정문에서부터 여기가 되면, 여기 보면 500m 떨어진 곳에 여기 뭐야?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필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두 필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필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입구에 보면 여기 맨 앞에 있는 입구는 제가 주차장 없이 낮은 곳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 필지 한 필지입니다. 이 필지 한 필지고 이 뒤에 있는 이게 한 필지입니다. 뒤에 있는 한 필지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이 필지입니다. 여기쯤 되면 이게 보기끔 되면 이렇게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죠. 집은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 받고 착공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까지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가는 우리가 낙찰받은 건지 땅만 낙찰받는 것이지 허가권까지 낙찰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다가 우리가 이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당신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차장 철거하고 나가라. 협력을 줘서 여기 있는 허가권을 어쩐다 내가 넘겨받아가지고 받아야지 제3자에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고령시 무창포 해수욕장 근처에 오토 캠핑장으로 해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갖고 1189평인데 16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좋은 땅을 싸게 좀 떨어지게끔 만든 적이 있다 없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렇게 좋은 땅인 건 맞습니다. 여기 무창포 해수욕장이죠.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00m 떨어졌죠. 이게 100m 떨어져 있는 이 땅입니다.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100m 떨어졌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게끔 되면 오토 캠핑장이 있죠. 좋아요, 나빠요? 평소는 좋죠. 좋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좋은 땅에 가격이 또 반가격으로 떨어지게끔 뒀다 안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했는데, 여기 토지 연결하기만 보면 휴양개발진흥지구로 돼 있죠? 예. 그 다음 옆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그 땅하고 옆에 땅하고 다 같이 지구가 해변가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런다? 휴양개발진흥지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보령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얘기했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목적은 변경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면 휴양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죠. 틀림없이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은 틀림없이 도령시청에다 얘기하면 요 땅에는 뭐뭐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입찰에 들어가야지 될 거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뭐랄까 텐트를 칠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좋다고 봐요. 예전에 영미권 3월 23일 취하됐습니다. 해야 됐습니까 이거? 네. 해야 됐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하여튼간에 제가 얘기된 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됐을 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런 땅이 이렇게 됐다고 할 때는 한 번은 반드시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못 바꾼다는 얘기. 일곱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근린생활시설의 토지 건물 부분의 이 기분 매각입니다. 8,500에 시작이 돼서 지금 4,8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부동산을 사면 뭘 산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을 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처분의 권한을 사는 거라 그랬죠? 사용의 권한은 2분의 1 이상의 권자가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처분의 권한은 10분의 1만 가져도 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낙찰을 받아서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지분을 다시 살 것인가를 물어보고, 만약에 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지금 강제경매죠. 네. 강제경매다 보니 여기 저기 세입자들이 다 있죠. 네. 강제경매에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대항력이 있죠. 그렇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 보니까 9분의 1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내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9분의 1을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지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물어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보증금 받은 사람이 경매로 날아가면서 그런다?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다 보면 없는 사람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끔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낙찰 받은 사람이 물어주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먼저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건물 주인이 물어주는 게 맞죠. 근데 원래 건물 주인이 나자빠지니까 낙찰자가 물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9분의 2만 낙찰을 받았고 9분의 7이라는 원래 주인은 있죠. 그 사람이 물어줘야 돼. 나중에 낙찰 받은 사람이 물어줘야 돼. 원래는 그 사람이 먼저 물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강제격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경매, 이제 이게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세입자들 아무나 붙잡고, 제가 9분의 2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뭐 1,000만 원에 지금 3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1,000만 원에 30만 원 줘서 제가 9분의 2는 제가 주인이니까 1,000만 원에 9분의 2는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그 월세도 저한테 9분의 2는 저한테 주시고, 9분의 2에 대한 것은 9분의 7과 9분의 2에 대한 것은 저를 집으로서 계약서를 같이 다시 쓸 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우리한테 나는 내가 9분의 2의 주인으로서 그 건물 주인한테 9분의 2만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다가 돈을 달라 그래? 자기가 돈 준 사람한테 가서 달라 그래. 돈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개도 없이 그냥 건물 주인이 그냥 다 날아갈 때는 우리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것을 걱정해야 되지만, 이렇게 9분의 2, 5분의 1 이런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겁내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밑에 상권은 살아있어서 월세를 받는 데는 그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전면으로 1층은 이렇게 도로 쪽으로 가게를 쓰고, 위에 층에 위에서는 보면 살림집으로 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9분의 2이고,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건물 주인이 낙찰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맞고, 간혹 가다가 또는 동의자 우선 매수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공작 우선 매수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취할 수도 있죠. 근데 취하기가 금액이 좀 많죠. 강제경매가 좀 많잖아요. 네? 강제경매가 많다 보니까 공작 우선 매수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보면. 8번째 물건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오피스텔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억 5천짜리가 14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를 봤더니 이 감정가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끔 되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돈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죠. 이 사람이 얼마죠? 1,000만 원에 200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1,000만 원에 200만 원을 내는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LMK 자산 개발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람이 원래의 그 계약자고, 여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임차인에다 다시 임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원래 임차인한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데, 임차인에게 전체한 사람은 지금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보면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뭐냐면 700만 원에 7천만 원에 600만 원씩을 했죠. 7억에 7억에 600을 했죠. 7억에 600을 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여기에 있는 원래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역삼동에 있는 건물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에 대항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검찰 사람은
그쪽에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거리 분석이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임대인 강제동 경정업 박종우 임차인은 주식회사 MA 자산개발이 임대고 사업자 등록증 일자로 2010년 기재했으나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은 보면 역단세무서 발급부를 해갖고 하던 사업장 소재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죠. 경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회사가 있는데 역삼동에다가 사업장을 둘지 여기다 두지도 않았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받고 7억이 어떤데 지금 어떤다? 그냥 날아 뜨게끔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차를 한 사람은 대행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받아갈 수 있게끔 했고 배당을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정 가격만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과연 감정 가격이 이렇게 얼마죠 지금? 22억. 22억이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이 얼마인가? 여기 보면 건물 면적이 지금 110평이지 않습니까? 110평이면 지금 22억이라고 하면 그 집 평당 2천만 원 친 건가요? 평당 2천만 원 친 거죠? 이게 지금 평당 2천만 원씩 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만 확인을 해보면은 아, 있어요. 비슷한 것들 지금 체크를 써야 되는데 일상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광주광역시 일곡동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됐는데 제가 이게 검토해 본 결과 부부지간 같아요. 부부지간 같은데 지금 강제경매로 해서 4억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 보면 돼 있죠. 강제경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취하시키지는 못하고 부부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부부로 보여요. 보면 여기 보면 김선희로가 있고 손석규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주소에 살잖아요.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부로 보고 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한테도 수익이 꽤 되는 물건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 50%에서 60%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얼른 보게끔 되면은 지분권자가 4명, 5명 이렇게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20% 줄어들고 2명이나 3명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2명 정도로 해서 일단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그 사람 것만 내가 전부 다 대표가 되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60, 70% 됩니다. 열 번째 물건입니다. 양산시 하북면 백농리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옛날 주택가예요. 주택가인데 그 골목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골목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집 마당으로 꺾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의 넓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대문 앞에다가 자동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내리거나 싣거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는 되는 곳인데 제가 가서 봤더니 여기에 지금 거주자가 없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엔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후회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고 난 후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마저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가져오고 난 다음에 조금 수리를 해서 제3자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현재 2분의 1 지분을 49%로 가져오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도 49% 정도 선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딱 맞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를 낙찰을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는데 나머지 2분의 1도 마저 가져오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낙찰 받으시고 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협상은 안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2분의 1을 마저 가지고 와서 제3자에게 파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른 땅보다 조금 넓은데, 여기가 넓은데, 제가 가서 봤더니 우리 땅 안에 요만큼을 마을회관으로 쓰게끔 해줘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 2층 건물도 지어져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지, 2층 건물은 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여기 보면, 백항리 마을회관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항리 마을회관인데, 이거 우리 실질적으로 여기 땅까지가 전부 다 우리 땅이다 보니까 여기 집을 줄 때 건폐료가 용적이 높고 이거는 집이 이건 창고 같고 요 뒤로 가는 데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이렇게 요 뒤에 보게끔 되면 이렇게 2층 집이 있죠. 여기요. 여기 그 뒤에 저기 뭐야? 그 우리가 아니라 그 뒤에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곳에 2층에다 이런 집이 지어져 있고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건 이 앞에 집입니다. 앞에 집인데 감정가사가 마당에서 찍은 거는 이런 사진인데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비어 있더라고. 이 뒤에 있는 이 건물은 마을회관 있는 건물이고 그 마을회관 옥상에다가 이런 것도 또 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2분의 1을 마저 가져와서 제3자에게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태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11번째 물건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근린생활시설의 33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논현동에 이런 생각 한번 좀 갖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자 보십시오. 등기부 보면 여기에 유태용이라는 분이 33분의 22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33분의 3을 갖다가 이게 있다는 얘기는 누군지 몰라도 보면 33분의 2에서 이게 5, 6 하면 이게 33분의 11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가졌다는 뜻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가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원래 이 유태민이라는 분은 원래에 이거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나머지는 여기 형제들이 돌아가셔가지고서는 상속을 한 사람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태민이라는 분하고 나머지 유혜정이나 유선이나 유시춘이라는 사람하고는 보면 삼촌하고 조카가 되는 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33분의 2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년생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왔던 거는 이분이 사줬죠. 그랬죠. 이번에도 그러는지 연세가 들어서 집에서 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분으로 이거를 낙찰을 받을는지 이분이 다시 공제우선 매수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30년생이라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90세. 이 경매장에 나오셔서 공제우선 매수 하실 거 할 나이예요?
대리가 아니, 저기 대리를 할 수 있어도 그만큼 이분이 그렇게 나가지고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럴 것이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 유혜정 씨가 딸 같은데요. 뉴턴 씨의 주소지가 같고 25살 차이니까 딸 같은데. 저는 딸로 보지를 않고 조카로 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게 33분의 22라는 것은 3명이서 갖고 있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갖고 있다가 이것이 그 3분의 1 갖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유탱이라는 분이 그 한 사람 거를, 형제 거를 다 인수를 했고 또 한 형제가 어떤다?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자식들이 어떤다? 다시 상속해서 또 나눠 가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논현동에 있는 빌딩을 33분의 2 지분의 이익을 사가지고 이 좋은 빌딩을 한번 자꾸 같이 흔들어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건 아마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다면은 경매로 팔지 않고 그 지분권자들하고 모여갖고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 거예요. 집 자체도 상당히 좋죠. 열두 번째 물건입니다. 남양주 세계원의 4세대의 6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이 남양주에 보게끔 되면 1층짜리 주택이 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14명. 14명이 들어와갖고 신부집. 113%, 다시 말하면 1900짜리 감정가를 2100만 원에 낙찰받았더니 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아니 이 태계원의 변두리에 있는 1층짜리 6분의 1 지분 매각을 14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강제경이 채권 부분이 전문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은 이거는 보면은 공유자가 취하를 시키든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든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아니라고 싶고 결국은 미납을 했죠. 미납을 하고서 어쩐다? 다시 나왔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많이 써봐야 1200 이상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가 판단하겠을 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죠. 낙찰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돈을 벌으려고 해야 된다 하면은 낙찰을 못 받더라도 이게 해야 돼.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다가도 누가 저기만 2100만 원에 쓰는 걸 보고 놀라갖고 공유자 우선 매수도 안 들어갔죠. 이거 그렇게 돈이 되는 그런 물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층이죠. 1층에 이 다세대가 무슨 10몇 명이 붙어. 14명이. 무슨 아파트에? 우리가 좀 아니, 난 도대체 좀 이상해. 역세권이잖아. 아니, 역세권 아니야. 역세권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14명이 그렇게 지금 6분의 1 지분을 그게 14명이 붙어요. 말도 안 되는. 돈이 너무 주고 나는 거예요. 지분 경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누구 컨설팅이
누가 하나 시켜가지고 일부러 저기 바람잡이를 한 6, 7명 지분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6분의 1 지분 매각이 14명이 들어왔지. 이게 지금 시골에 있는 뭐 2층, 3층도 아니고 1층짜리 그 있는 것을 6분의 1 지분이 14명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정말 보다 또 처음 봤어. 13번째 물건입니다. 인포시 월곡 고막리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지어져 있고 땅이 지금 몇 평이에요? 318평이죠. 땅이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제가 이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신권으로 해서 다시 해서 지금 7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거는 그 추천하게끔 된 것은 이것은 가등을 할 수 있는 자리 같더라고요. 제가 이 봤을 때. 자, 여기 보게끔 되면은 감정평가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도로가 여기 있고 여기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와 갖고 연못이 있고 여기 집이 이렇게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그럼 여기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주차장이죠? 앞에 이렇게 만들어도 여기 뒤에 보면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등을 받은 곳이 아닌가 싶어갖고 위치도 좋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그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놓고 투자해볼 만하다. 김포 쪽이 지금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만하다 해가지고 추천한 겁니다. 14번째 물건입니다. 연천군 군남면 남재의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이 제외인데 건물은 아주 옛날 오래된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주 출입구가 다른 사람의 대지를 통해서 주 출입구가 만들어져서 들어가게끔 돼 있고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더니 그 진돗개가 제가 보기에는 한 20마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묶어놓지도 않고 마당을 전부 다 휘젓고 다녀갖고 웬만한 사람은 그 근처에 가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돼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대지가 105평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2,5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당 한 2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이 제대로 도로에 붙어 있고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 이 근처에 5, 60만 원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식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황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끔 되죠. 보십시오, 여기. 이것이 지금 지적도거든요. 그러면 여기 왜 자꾸 이러지? 아.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앞에도 도로가 있고 뒤에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도로에서는 다른 사람 땅에 대지를 가로질러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뒤에
땅이 도로가 있는데 이 뒤에서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긴 한데 그것도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죠. 여기 근처가 여기가 잘라져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요만큼이 지금 다른 사람 땅이라고 그러지. 현황을 해봐야 제가 지금 이 현황이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측량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떤다? 이쪽 땅을 이렇게 지나서 여기 일로 대문이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황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팔아야 될 때에 국민 중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뭐 지적적으로 도로가 없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어떤다? 제 가격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그렇지만 여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싹 허물고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그냥 쓴다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엔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해서 인정을 받아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사기만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팔 때 그것이 트집이 잡혀서 제 가격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무슨 건물 같은 것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게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허물어가지고 요 앞에가 지금 마당 같은 게 있어갖고 제가 가봤을 때 꽃을 말리고 있던가 이렇게 돼 있고 요쪽에 요 앞에만 그냥 현황도로서 이렇게 쓰게끔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넓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좁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까 뒤쪽 도로에서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 수도 있기는 있겠더라고요. 열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남해군 송주면 송주리 바닷가. 남해군 가보셨어요? 제가 여기는 이제 이 남해를 여기를 가는데 독일 마을을 지나서 한 20분 더 가서 얘기가 나온 곳인데 이 바닷가가 상당히 이쁘더라고. 제가 이 마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 언덕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정말 초생달 같은 그 바닷가에 있는 곳에 상가가 밀집이 돼 있는 곳에 있는 개인주택이더라고. 상당히 저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위치가 어딘지. 자, 보이시죠? 여기에 바닷가가 이렇게 초장단처럼 이렇게 딱 돼 있죠? 이 바닷가에서 얼마 떨어졌죠? 242m 떨어져 있죠? 까지. 그러니까 모래사장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5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닷가하고도 가깝지만은 여기 이 집이 있는 이 동네가 여기 뭐냐면 한번이 살아있는 동네예요. 커피숍, 뭐 생맥주집 뭐 이런 있는 곳이 이렇게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땅에다가 이 땅에 있는 걸 건물을 허물고 2층 집을 짓 때 2층에는 주택으로 지어서 이 바다가 보라 보이는 조망권이 있게끔 보게끔 만들고 밑에 층에는 상가를 집어서 넣어서 만들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바닷가나 섬이나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주택을
옛날 주택을 사겠다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런 거 나오면 사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주문이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나오기만 하면 사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이거 현장 답사를 가서 보고 상당히 좋구나. 그래갖고 제가 이 남해가 지금 현장 답사 가기도 먼데 제가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이렇게 좋은데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게 보면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집이 이렇게 생긴 이 집이거든요. 여기 보면 점포 같은 것을 만들어 놨었어요. 여기 보면 점포 같은 것이 만들어 있고 여기가 대문이거든요. 대문인데 점포는 지금 장사를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이게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도로사무소 찾아오는 게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봤을 때는 주인이 거주한다고 얘기하는데 거주하지 않을 정도로의 사진사기가 펼쳐져 있었는데 제가 가봤을 때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지만은 마당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왜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이 마당에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보고 왔습니다. 저도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미만이니까 1가구 20대에도 안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근생으로 지을 거니까 제가 보면 그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요. 자, 16번째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부 다 몇 개 골랐다 그랬죠? 31개 골랐다 그랬죠? 안 했으니까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